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89강은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2025년 평화 구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떤 평화 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타임 오늘 현장은 25년 10월 17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해결을 위한 한 35개국 이제 지도자들이 중동 지역에 모였다. 이제 트럼프가 주도하고, 그러니까 주도하기 전에는 물론 이스라엘과 협의를 했겠죠. 그리고 하마스의 이제 후원자인 카타르와 하마스를 지지하던 튀르키예하고 이집트 등이 호응을 해서 이제 미국과 이들 나라들 이제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4개국이 협정 중재국의 어떤 서류에 이제 서명을 했다. 그것이 25년 10월 13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며칠 전이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이제 미국과 이제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30여 개국 국가들이 이제 서명장에 함께 했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의의에 대해서는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협상안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도 이렇게 결정된 방향성을 크게 이제 벗어나거나 반발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1단계 어떤 협의로서는 이제 인질 석방하고 그다음에 군인 철수죠. 이스라엘 군대 철수. 그리고 이제 뭐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임시 행정 기구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 유지군이 이제 그 가자 지역의 치안을 맡게 되는 이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발표는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대략 이렇게 25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그래도 이제 굉장히 2년 동안 지속돼 왔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또 평가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엔타임 강사는 이번 25년 평화 구상의 어떤 모임을 보면서 이제 관심이 가자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데에 좀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강사의 관심은 10개국 연합의 형성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요번에 모인 여러 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이 어떠한 10개국 연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고 남방왕, 북방왕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형성되는데 어떠한 이제 이 모임이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중해권 10개국 연합이 탄생할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다. 이번에 모임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남방항 북방항 간에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제 25년 평화 구상안이 로드맵이 진행되면서 점점점 이렇게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면서 향후에 남방왕, 북방왕이 정치, 경제, 국제 정치를 포함하는 거죠. 하여튼 종교 등의 이익이 이렇게 나누어진다,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번 모임을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요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의 사진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025년 평화 이제 가자 평화안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타르 그다음에 이집트의 LCC 대통령,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중재국 이렇게 협정안에 어떤 중재하는데 서명을 했고, 나머지 이렇게 한 30여 개국 이렇게 지도자들이 뒤에 병풍처럼 이렇게 이 협의안을
협정안을 지지를 하는 어떤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이할 거는 이제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도적인 입장은 되지 못하고 병풍처럼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중동 국가들과 여러 유럽 국가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잠시만요.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마치 이들이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결혼식과 장례식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요번 가자 평화안 자체보다는 하객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하객들이 이제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도 하고 여러 뭐 이야기도 하고, 그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렇죠. 이러한, 오히려 저는 저 병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주인공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과 중동이 대등한 관계에서 처음 만난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의 모임이 저 병풍처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럽과 중동이 대등한 관계에서 처음 만난 모임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제 대등한 관계로 앉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중재국 투르키의 에르도안,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이 뭐 당연히 앉아 있고, 이집트, 카타르 등 이렇게 이러한 이제 나라들이 어떤 중심을 이루어서 중동 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그러한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앉아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 나라들이 중동 문제에 어떤 주도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들이 이제 향후에 유럽과 중동의 지중해권 협력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는 계기가 이번 모임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보면은 어때요? 여러 세계를 보면은 저기잖아요. 지금 뭐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브릭스 국가들, 그죠? 그거는 이제 중동이라든가 유럽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과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있는 거죠. 브릭스 플러스라든가, 그죠?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이 유럽도 이제 그동안은 유럽 연합이라든가 나토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쓰지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동도 이제 오펙 회의라든가, 그죠? 자기들의 어떤 아랍권 회의라든가 뭐 이런 데는 모임을 갖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번 모임이 처음으로 유럽과 중동의 좀 리더들이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가자라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들에게는 더 큰 의의가 유럽과 이제 중동의 어떤 두 세력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지중해권의 10개국 형성에 있어서 이런 환경이 조성될 어떤 그러한 출발점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이게 고대에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이 세계를 주도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고 서구 문명, 그죠? 서유럽 중심에. 그래서 이러한 두 세력이 이제 어떤 문명의 어떤 큰 이제 흐름이 있었잖아요. 방향이.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중동 지역은 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다. 그런데 이제 대등하게 만나게 되어서 이제 이들이 지금 세계가 보호무역주의화 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하나의 지중해권의 어떤 구상을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까지는 이제 앞으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뭐 어떤 지중해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 또 하마스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모였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지중해권 10개국 연합을 탄생시키는 어떤 출발점으로서의 그런 의의가 있다. 요 10개국 연합은 지중해권의 10개국 연합은 전 3년 반에는 후 로마 제국으로,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으로 이제 뻗쳐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 모임이 그 엔타임 그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매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그러한 이제 놓치기 쉬운 그러한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의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참고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0개국 연합은 철과 흙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10개국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그 철의 유럽과 진흙의 중동 지역, 이것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개국 연합의 출범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선언문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언문이니까 요 10개국 연합의 출범을 알리는 선언문 정도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러한 출범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모임 협정을 주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를 또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상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합의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평화 조약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일부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평화 조약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이스라엘과 북방왕, 즉 적그리스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 이제 북방왕 지역입니다. 이런 향후 이스라엘과 이제 북방왕 지역과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는 거는, 그죠? 앞으로 체결하게 되는 거는 이제 예언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과 북방왕 지역의 그 지역과 순리파 국가들이 전략적 이해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방왕과 이스라엘은 점점 대결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방왕 지역, 그죠? 이스라엘과 북방왕 지역과 이제 이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고 이집트 남방왕 지역과는 전략적 이해를 다르게 한다라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국제 정세가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평화 구상의 로드맵이 진행되면서 향후에 남방왕, 북방왕의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이익이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순리파 국가들 간의 국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이집트 남방왕 지역과 이제 변별점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리파 국가, 그러니까 이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인가 언젠가 기억나시죠? 94년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국이 이렇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중국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협정을 이렇게 좀 평화 같이 잘 지내라고 이렇게 격려했던 거 생각이 나죠. 그렇죠. 한 2, 3년 만에 이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트럼프가 이제 순리파 국가들을 주도해서 예전에 일기 때의 아브라함 협정과의 버금가는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더 순리파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더 가깝게 하고 어떤 협력, 경제적인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깝게 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순리파 국가들은 이제 친미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고, 이집트는 이제 친중적 행보로 이제 방향을 잡은 듯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집트가 좀
미국에도 손을 대고 또 중국에도 손을 대고 러시아에도 손을 대고 하는 그러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는데 앞으로 더 친중적 행보에 이제 친중에 왜냐면은 이제 자금이 이쪽에서부터 중국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서는 더욱더 친중적 행보를 보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벤구리온 운하가 이제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구리온 운하 건설 문제가 이제 향후에 북방왕 지역과 남방왕 지역의 어떤 이익의 분별점으로서 굉장히 문제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 독자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이쪽 중동 지역의 지도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이러한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가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몰아내고 나세르 대통령이 50년대 국유화를 하면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상당히 이제 경제적 군사적으로나 어떤 지역 지정학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큰 어떤 중심에 섰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이제 후티 반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안보적 위협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관리도 좀 잘 하지를 않아서 여러 사고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은 물류비가 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기 사해하고 여기 홍해 사이를 이어가지고 수로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요 수로를 여기 지중해까지 연결을 해서 벤구리온 운하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 어떻게 보면은 경제는 어떤 길목이잖아요. 그죠? 어떤 굉장히 지나가는 어떤 길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수에즈운하는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고 이쪽이 이제 강한 어떤 경제적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하겠죠.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 네옴시티의 어떤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원하는 바고, 그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또 크게 미국이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인도에서 이제 여기 아랍에밀리트를 이어서 사우디 육로를 통해서 또 요르단 여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쪽 경제 루트를 이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루트가 되고 더불어 이제 여기 벤구리온 운하까지 건설이 된다면 거의 이제 중국은 이제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대일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기 벌써 장개주르 회랑이라든가 아르메니아하고 이제 저기 아제르바이잔 협정이 8월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협정으로 말미암아서 저기잖아요. 이쪽의 일대일로는 중국의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끊기게 되고 또 이제 요 바닷길로 통해서 요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이 요 해로를 이제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를 이제 거의 이제 폭망하게 되는 거죠. 이쪽 루트가 이제 벤구리온 운하하고 여기 인도하고 여기 이스라엘까지를 잇는 요 루트가 이제 더욱더 개발이 된다면은 세계의 이제 지정학적 판도도 바뀌고 이익적 어떤 경제적인 무역로도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도 우리 독자분들이 유념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자 평화안 그거는 지금 대략의 많은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 방향대로 진행은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중요한 초점은 첫 번째로는 지중해권에서의 어떤 10개국 연합의 출범과 남방항 북방항의 어떤
그 역량,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